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역사의 숨결이 살아 숨쉬는 흥미로운 이야기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조선의 개혁군주로 기억되는 정조임금의 위대한 발자취 뒤에 가려진 또 다른 영웅들의 이야기입니다. 과연 정조께서는 어째서 그 평범한 백성들을 개혁의 최전선에 세우셨을까요? 그리고 그 이름 없는 민중들이 어떻게 200년 전 조선의 운명을 바꾸는 숨은 주역이 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흔히 정조대왕의 빛나는 업적만을 기억하곤 합니다만 사실 그 위대한 변화의 중심에는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았던 보통 사람들의 땀과 노력이 자리하고 있었죠. 그들의 능동적인 참여가 어떻게 한 시대를 뒤흔드는 거대한 드라마를 만들어냈는지, 그 진정한 역사의 동력이 무엇이었는지 함께 탐험하며 여러분의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소해드리겠습니다. 익숙한 역사의 이면에서 발견하는 새로운 진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정조임금이 왕위에 오르던 그 시절의 조선은 마치 폭풍전야와도 같았습니다. 당파 싸움은 끝없이 이어져 조정은 늘 혼란스러웠고 탐관오리들의 부정부패는 백성들의 삶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죠. 어두컴컴한 저잣거리에는 활기를 잃은 상인들의 한숨소리만 가득했고 텅 빈 창고를 바라보며 절망하는 농민들의 모습은 당시 민중의 피폐한 삶을 고스란히 보여주었습니다. 엄격한 상업통제와 뿌리 깊은 신분제도의 굴레는 자유로운 경제활동은 물론 인간다운 삶의 희망마저 앗아가는 듯했습니다. 백성들은 그저 낡은 제도와 규율에 묶인 채 답답하고 암울한 현실 속에서 변화의 신락 같은 빛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촛불 아래 홀로 앉아 백성들의 고통스러운 상소를 읽으며 깊은 고뇌에 잠겼던 정조의 모습은 이러한 혼돈의 시대를 어떻게든 바꿔보고자 했던 그분의 강력한 개혁 의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이 아닐까요? 정조께서는 이 암울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과감한 개혁의 칼을 빼드셨습니다. 그 첫걸음 중 하나가 바로 조선 후기 경제에 거대한 파장을 일으킨 신의 통공이었죠. 당시 유기전을 비롯한 일부 특권 상인들은 국가로부터 독점적인 상업권을 부여받아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특정 품목의 거래를 독점하며 시장의 자유로운 흐름을 막았고, 이는 곧 백성들이 더 비싼 값의 물건을 사고 팔아야 하는 불공정한 상황으로 이어졌습니다. 정조께서는 이러한 불합리한 독점 체제가 백성들의 삶을 옥죄고 경제 발전을 가로막는 주범이라 판단하셨습니다. 그러나 특권을 누리던 기득권 세력의 반발은 예상보다 훨씬 거셌습니다. 어전 회의에서는 유기전 상인들의 대변인들이 격렬하게 특권 유지를 주장하며 정조의 개혁 의지에 맞섰죠. 신하들 사이에서도 찬반향론이 팽팽하게 대립하며 살벌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하지만 정조께서는 흔들림 없이 개혁의 정당성을 역설하셨고 결국 강력한 의지로 특권 상인들의 독점권을 폐지하는 신의 통공을 단행하셨습니다. 이로써 억압받던 수많은 일반 상인들은 비로소 자유롭게 상업활동을 펼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발표 직후 활기를 되찾은 저잣거리에서는 억눌렸던 상인들의 환호성이 터져나왔고 다양한 물건들이 오가는 시장은 활기 넘치는 백성들의 미소로 가득 찼죠. 낡은 질서가 무너지고 새로운 기회가 찾아온 순간 백성들의 얼굴에는 희망의 빛이 서서히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신의 통공은 단순히 경제정책을 넘어 백성들의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조대왕의 개혁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상업활동의 자유를 넘어 백성들이 직접 참여하여 새로운 시대의 기반을 다질 거대한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있었죠. 그 꿈의 정점이 바로 찬란한 수원 화성 건설이었습니다. 단순한 성곽을 넘어 새로운 조선의 이상을 구현하고 백성들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희망의 상징이었달까요. 수원 화성은 한양을 보완하는 군사적 요충지 역할은 물론 상업과 문화가 꽃피는 신도시로서의 비전을 담고 있었습니다. 왕권 강화를 위한 정치적 의도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백성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는 정조의 깊은 뜻이 담겨 있었죠. 이처럼 거대한 계획은 당시 조선 사회에 전례 없는 도전으로 다가왔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엄청난 규모의 성을 쌓아야 하는 난관에 부딪혔고 기존 재래식 공법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수많은 인력과 막대한 자원이 투입되어도 공기는 늘어지고 백성들의 고통은 가중될 것이 뻔했으니 그야말로 모두가 고개를 젓던 불가능한 임무였죠. 이때 정조대왕의 두터운 신임을 받던 실학자 정약용 선생이 혁신적인 해법을 제시합니다. 그는 오랜 연구와 고민 끝에 수많은 백성의 노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기발한 기계 장치들을 고안해냈습니다. 바로 무거운 돌덩이를 손쉽게 들어 올리는 거중기와 높은 곳으로 자재를 옮기는 농로였죠.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첨단 기술의 등장이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수백 명의 장정이 끙끙대며 매달려야 겨우 움직일 수 있던 거대한 돌들이 거중기의 도르래와 지렛대 원리를 통해 몇몇 사람의 힘으로 척척 들어 올려지는 모습은 현장의 모든 일을 경탄하게 만들었을 겁니다. 마치 마법이라도 부리는 듯한 광경에 백성들은 새로운 시대의 가능성을 눈앞에서 직접 목격하는 듯한 전율을 느꼈을 테죠. 마찬가지로 농로는 높은 성벽 위로 무거운 건축 자재들을 안전하고 빠르게 운반하여 공사 속도를 비약적으로 끌어올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 혁신적인 기술 덕분에 당초 예상했던 공사 기간은 절반 이상으로 단축되었고 백성들의 육체적 부담은 물론 안전사고의 위험까지 크게 줄어들 수 있었어요. 수원 화성 건설 현장은 단순히 돌과 흙을 쌓아 올리는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조선 팔도에서 모여든 수많은 백성에게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가르치고 숙련시키는 거대한 배움의 터전이었죠. 농사짓던 평범한 백성들, 물건 팔던 상인들, 흙 나르던 일꾼들까지 모두가 이전에 접해보지 못했던 기계의 원리를 배우고 조작법을 익히며 실질적인 건축 기술자로 거듭났습니다. 손에 굳은 살이 박히도록 거중기와 농로를 다루며 이들은 단순히 시키는 일을 수행하는 것을 넘어 능동적으로 문제 해결에 참여하고 더 나은 방법을 찾아가는 주체적인 존재로 성장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땀방울이 모여 거대한 성곽의 일부가 되어가는 과정은 그 자체로 감동적인 드라마였습니다. 성벽 하나하나에는 백성들의 헌신과 자부심이 스며들었죠. 이들은 그저 돌을 쌓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손으로 새로운 시대의 희망을 쌓아 올린다는 긍지를 느꼈을 겁니다. 함께 일하며 쌓아 올린 연대감은 그 어떤 견고한 성벽보다도 단단했을 테고요. 수원 화성건설은 단순한 토목 공사를 넘어 백성들이 직접 참여하고 기술을 배우며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거대한 사회혁신의 장이었습니다. 이 장엄한 광경 속에서 백성들은 비로소 자신들이 역사의 수동적인 객체가 아니라 변화를 만들어가는 주체적인 영웅임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웅장한 성벽이 하나둘 올라갈수록 그들의 가슴 속에도 벅찬 희망과 자부심이 함께 자라났을 테니까요. 정조대왕은 백성들을 단순히 노동력으로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개혁의 파트너이자 새로운 조선을 함께 만들어갈 주역으로 여기고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수원 화성은 왕의 원대한 비전과 백성들의 주체적인 땀방울, 그리고 혁신적인 기술이 한데 어우러져 만들어낸 위대한 합작품으로 역사의 길이 기록되었죠. 그렇다면 과연 위대한 합작품, 수원 화성건설을 통해 정조대왕이 꿈꾸었던 새로운 조선의 모습은 백성들의 삶에 어떤 구체적인 변화를 가져왔을까요? 단순히 거대한 건축물을 세우는 것을 넘어 그의 개혁 정책은 민중의 일상 속 깊이 스며들며 이전과는 다른 활력을 불어넣기 시작했죠.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변화는 바로 백성들의 경제적 자립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엄격한 통제에 묶여있던 상업활동은 정조대왕의 과감한 정책 덕분에 비로소 자유의 날개를 달게 되었으니까요. 조선 팔도의 시장은 마치 오랜 잠에서 깨어난 듯 활기를 되찾았고 백성들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기 시작했죠. 장사꾼들은 전국을 오가며 저마다의 물건을 사고 팔았고 농민들은 더 많은 소출을 올리며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풍요를 맛보게 됩니다. 이제 백성들은 그저 세금을 내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경제적 활력을 만들어가는 주역으로 당당히 발돋움해 나갔습니다. 넉넉해진 살림 덕분에 온 가족이 둘러앉은 식탁은 이전보다 훨씬 풍성해졌고 아이들은 서당에서 글을 배우거나 새로운 기술을 익히며 더 밝은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되었을 겁니다.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을 넘어
사회 전반에 걸쳐 새로운 지식과 기술이 확산되는 긍정적인 변화도 찾아왔습니다. 수원 화성 건설 과정에서 거중기와 농로 같은 혁신적인 기술을 직접 익힌 백성들은 이제 숙련된 장인으로 거듭나 그 기술을 바탕으로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갔죠. 이들은 단순히 성을 쌓는 일을 넘어 그 과정에서 얻은 귀중한 지식과 경험을 후대에 전하며 민중의 삶을 한 단계 성장시킨 촉매제가 된 셈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백성들 스스로가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깨달음을 안겨주었을 테니 그 어떤 개혁보다 값진 유산으로 남았을 겁니다. 오랜 신분제의 굴레 속에서도 조금씩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능력만 있다면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희망은 백성들의 가슴에 뜨거운 불씨를 지폈죠. 이는 단순히 경제적 풍요를 넘어 사회 전반에 새로운 활력과 자신감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었을 겁니다. 정조대왕의 개혁은 백성들에게 우리도 할 수 있다는 믿음과 우리의 삶을 스스로 바꿀 수 있다는 용기를 심어주었던 것입니다. 백성들의 눈빛은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졌고 그들의 발걸음은 더욱 힘차고 당당해졌겠죠. 하지만 이처럼 찬란했던 개혁의 불꽃은 정조대왕의 갑작스러운 죽음과 함께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강력한 리더십이 사라지자 다시금 당파 싸움과 수구 세력의 반발이 고개를 들었죠. 개혁의 동력은 점차 약화되었고 백성들의 삶은 또다시 혼란과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백성들의 가슴 속에 피어났던 희망과 기대감이 채 만개하기도 전에 시들어버리는 듯한 안타까움이 밀려왔을 겁니다. 개혁을 향한 열망이 잠시 꺾이는 듯 보였던 그 시절, 많은 백성들은 깊은 아쉬움과 함께 미래를 걱정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정조대왕의 개혁이 남긴 흔적들은 백성들의 삶 깊숙이 뿌리내려 있었습니다. 여전히 활기를 잃지 않는 저작거리, 굳건히 서서 역사의 증인이 되어주는 수원 화성, 그리고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습득했던 백성들의 기억 속에는 변화의 씨앗이 남아있었죠. 비록 개혁의 물결이 잠시 주춤했을지라도 한번 깨어난 백성들의 의식과 자립심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혼란 속에서도 끈질기게 삶의 터전을 일구며 개혁의 정신을 이어갔을 테니까요. 결국 정조대왕의 개혁은 단지 한 지도자의 위대한 비전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능동적인 참여와 그들의 변화 의지가 더해졌을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를 가질 수 있었던 거죠. 지도자의 의지만큼이나 민중의 참여가 얼마나 중요한 동력인지를 역사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개혁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지시가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 샘솟는 열망이 함께할 때 비로소 완성될 수 있다는 깊은 깨달음이죠. 정조대왕의 서거 이후 개혁의 불씨가 사그라들고 다시 혼란스러운 시기가 찾아왔을 때 많은 이들이 좌절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백성들의 삶 속에는 이미 굳건한 변화의 씨앗들이 뿌리내리고 있었답니다. 신의 통공으로 얻은 경제적 자유는 상인들에게 넉넉한 살림을 꾸려나갈 힘을 주었고 이는 곧 저작거리의 활기찬 에너지로 이어졌죠. 꽉 막혔던 유통의 물꼬가 트이면서 물산은 풍부해졌고 백성들은 더 나은 삶을 상상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수원 화성건설을 통해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익혔던 경험은 그들의 삶에 자부심을 심어주었을 뿐 아니라 미래를 향한 가능성을 열어주는 소중한 자산이 되었을 겁니다.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 스스로의 힘으로 무언가를 이뤄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백성들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게 된 것이죠. 그들의 손끝에서 피어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은 조선 사회 곳곳으로 스며들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변화를 이끌어내는 동력이 되어주었을 테니까요. 물론 정조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개혁의 거대한 물줄기를 잠시 멈추게 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한번 움튼 변화의 열망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억압받던 상업활동이 활기를 되찾고 새로운 기술을 익힌 백성들의 눈빛은 여전히 빛을 잃지 않았죠. 수원 화성은 굳건히 서서 그 모든 변화의 시간을 묵묵히 증언하고 있었고요. 이처럼 정조대왕이 꿈꾸었던 이민, 정신은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의 주체적인 노력과 만나 비로소 진정한 의미를 가질 수 있었던 겁니다. 지도자의 의지만으로는 결코 완성될 수 없었던 거대한 역사의 물결,
그것은 바로 백성들의 능동적인 참여와 그들의 변화 의지가 더해졌을 때 비로소 거스를 수 없는 힘을 갖게 된 것이었죠. 여기 역사의 한 장면을 상상해 볼까요? 웅장하게 완공된 수원 화성의 성벽 위에 정조대왕이 서서 그 아래로 펼쳐진 백성들의 삶을 굽어보는 모습 말입니다. 저마다의 자리에서 땀 흘려 벽돌을 나르고 거중기를 움직이며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익혔던 수많은 백성의 얼굴이 대왕의 눈앞을 스쳐 지나갔을 겁니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고단함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던 열정, 그리고 더 나은 세상을 향한 간절한 염원이 담겨 있었겠죠. 바로 그 순간 정조대왕은 깨달았을 겁니다. 이 거대한 성곽은 단순히 돌과 흙으로만 쌓아 올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땀과 노력, 그리고 변화를 향한 굳건한 의지가 모여 만들어진 위대한 결과라는 것을요. 그렇습니다. 이들이야말로 정조대왕의 개혁을 완성시킨 숨은 영웅들이 아니었을까요? 리더의 원대한 비전과 민중의 자발적인 노력이 한데 어우러져 거대한 역사의 물줄기를 바꿔놓았던 감동적인 순간이었을 겁니다. 그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벅찬 감동과 함께 역사의 진정한 주인공은 결국 평범한 우리들이라는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다양한 사회 문제 속에서도 정조대왕 시대의 백성들이 보여주었던 이러한 정신은 여전히 중요한 교훈을 전해줍니다. 진정한 변화는 단 한 명의 뛰어난 리더의 비전만으로는 완성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의 자발적인 참여와 노력이 더해질 때 비로소 현실이 되는 법이죠. 어쩌면 우리 안에도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숨은 영웅의 잠재력이 깊이 잠들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위대한 변화는 때로는 우리가 생각지 못한 곳,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 속에서 시작되기도 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